선생님, 찍은 건 좀 말씀인데. 자, 그러면 우리 차근차근 주제통합 1번부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통합 1번은 사실 껌이었어요. 좀 쉬웠어요. 네, 그래서 시간도 많이 안 걸렸을 겁니다. 요거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영국에서요, 기계 파괴 운동, 정말 말 그대로 기계를 부수는 운동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런 자동화 기계 때문에 우리같이 숙련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 의해서 진짜로 부숴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죠. 그걸 부순다고 해서 결국 기계가 없어지는 건 아닐 텐데 새로 만들면 되니까 그래도 어떤 저항의 의미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답은 일단 1번인데요. 나를 참고할 때 섬유제조 분야의 일자리는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숙련된 노동에 필요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면 A는 구조적 기술 실험에 놓였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숙련된 노동자인데요. 지금 여기서 구조적 실험이 뭔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왼쪽 페이지 228쪽에 마지막 문단이 4줄짜리입니다. 거기를 좀 잠깐 보죠. 구조적 기술 실험은 요거 네모 한번 하시고 어떤 건지 밑줄 좀 하겠습니다. 기술 진보에 의해 국가 경제 전반에서 인간의 노동에 필요한 일자리가 줄어든 결과, 줄어들었어요. 일자리의 절대적 개수가 이를 원하는 노동자보다 적은 상황이 바로 구조적 기술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진보하면 여러분들도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키오스크 같은 거 있죠? 식당 같은 데 가서 점원이 필요 없어. 버튼만 누르면 자동 주문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 진보가 되면 아무래도 그런 알바 자리가 줄어들겠죠. 이런 게 바로 구조적 기술 실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섬유 제조 분야의 일자리는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이게 틀린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을 때 구조적 기술 실험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 4번. 나를 참고할 때 D는 기계 파괴자죠. 인간이 업무에 사용하는 주요 능력 중 기계에 의한 대체에 가장 취약한 능력 부분에서 위협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기계는 사람보다 더 오래 고장나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마찬가지로 왼쪽 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어요. 비행 배달 로봇에 의한 화물 운송이 가시화되는 것처럼 인간의 신체 능력은 기계에 의한 대체에 가장 취약하다. 이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3번에 4번은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를 갈게요. 가해 제시된 인간의 노동에 대한 기술의 보완적인 힘에 비추어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자, 니은이 뭔지 한번 보시면 마찰적 기술 실험이래요. 그럼 마찰적 기술 실험이 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위로 2줄 올라가시면 톱니바퀴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톱니바퀴 사이에 모래가 끼면 마찰이 생겨 바퀴가 부드럽게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밑줄하세요. 이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데도 어떤 방해 요인들에 의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자, 니은으로 나와 있는 부분 마찰적 기술 실험을 네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먼저 봤던 구조적 기술 실험은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거고요. 마찰적 기술 실험은 일자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요인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문직이야. 예를 들면 뭐 변호사 같은 걸 했던 사람이 실직을 했다고 갑자기 생산직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는 말이에요. 정말 특수한 경우, 아주 극히 드문 사람들이 가겠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어도 어떤 자신의 원래 받았던 월급 수준 또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뭐 체면 이런 것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게 바로 마찰적 기술 실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4번에 보기 4번을 보시면 새로 등장한 생산물들로 인해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일자리가 많아진다 하더라도요. 이직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니은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4번이 맞는 거고요.
보기 1번을 보시면 기술 진보로 인한 경제 성장이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전반적으로 고르게 증가시킵니다. 자, 전반적으로 고르게 증가시키는 건 뭐예요? 어떤 특정 직업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전문직이든 고르게 증가가 되면 마찰적 기술 실업은 일어나지 않겠죠. 자기가 갈 곳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직에서 생산직으로 가는 건 쉽지가 않은데 전문직에서 전문직으로 가는 것은 쉽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다 늘어나면 옮기기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니은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할 수 있겠죠. 4번이 답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쉽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대부분 좀 잘 맞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 하세요. 예. 3번에 네. 1번에 네. A는 구조적 기술 실험에 넣었을 것이잖아요. 네네. 이거 마찰적 기술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1번 보기의 설명이? 아, 잠깐만요. 예, 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비숙련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거기를 안 가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주제통합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기타가 물론 어렵긴 한데 이것도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찾아봐야 돼. 근데 조금 두꺼운 건데 괜찮아? 있어. 근데 이거 뭐야, 나 버림받은? 잉크가 터져가지고. 아니, 나도 있긴 있는데 이거 별로 안 돼. 난 있긴 있는데 조금 두껍네. 이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너희들 학교에서 이제 OMR 카드에다가 이제 내신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거 보잖아요. 그거 잘못 체크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해도 돼요? 네. 뭐 적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걱정할 거 없구나. 네. 아니 우리 애가 인생 처음으로 이제 중학교 1학년 돼가지고 진단평가라는 걸 본 거야. 진단평가 우리 봤었어, 우리도. 기억이 안 나. 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뭐 적성검사 같은 거는 시험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좀 시험 같은 걸 이제 제대로 본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OMR 카드라는데 이제 국영수를 보는데 매 시간 한 번씩 틀린 거야. 그러니까 마킹을 잘못한 거야. 뭐 예를 들면 이게 넘겼는데 왼쪽에 있는 걸 체크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걸 체크해버리니까 틀린 거잖아. 그런 식으로 하나씩 틀렸어. 그래서 우리 애는 손을 들면 선생님이 와서 스티커를 붙여준다는 거야. 그리고 뭐 왜 틀렸는지 뭐 왜 했는지 뭐 기록을 한다던데 뭐 사인하고. 그래서 빡센데? 우리 아내가 좀 걱정이 되는 거야. 아니 나중에 시간이 막 수학 같은 경우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잖아. 어려우면. 근데 이걸 일일이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하면은 마킹 못할 것 같은데 걱정이 돼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 자기가 체크하면 상관없겠네. 중학교 때는 우리도 그거 하지 않았냐? 니네도 스티커 했어? 저희 스티커였는데. 동그라미 스티커. 근데 그거 고등학교에 쓰진 않았어요. 고등학교에서는 그럼 자기 그냥 수정 테이프로 해? 네, 수능. 수능도 돼? 네. 수능도 안 하고. 오, 그렇구나. 근데 액은 안 되고 그냥 테이프로. 예,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중학교 때도 오랜만이었나? OMR이었겠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나 중학교 때도 OMR 니네라고 아니겠냐? 나 중학교 되면서부터 처음 OMR 써봤거든. 그때 막 긴장해가지고 1시간에 3번 틀렸는데 선생님이 되게 뭐라 그러고 막. 선생님이 야 이거 얼마인지 알아? 한 장에 50원이야. 네가 지금 150원을 썼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그러면 한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좀 진짜 웃겨. 그러니까 나도 잘못한 건 맞는데 돈 얘기까지 해. 내가 150원을 쓴 것처럼 되게 150원 가지고 왜 그래. 어쨌든 자 그럼 이번에는 주제통합 2번으로 가시겠는데요. 요거는 좀 문제가 어려워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다 틀렸기 때문에 그냥 본문을 그냥 보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진짜 열심히 풀었는데. 알겠어요. 요거는 아마 15분 안쪽으로 푸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분 안쪽으로 풀면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문단부터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두 개는 다 맞았으니까 넘어가시고
자, 1865년 그 앞에 바로 열면서 갈게요. 1865년 클라우지우스는 클라우지우스에 대해서 답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연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실제로 그게 나오거든요. 몇 년도 이것 때문에 뭐가 먼저다 아니다. 요게 이제 보기로 나왔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봐두세요. 뭐 외우는 건 아니니까. 자,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엔트로피라는 새로운 물리량을 제안했습니다. 자, 아까 위에 부분을 이제 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제1법칙이라는 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웠잖아요. 문과든 이과든. 일단은 안 배웠어요? 배웠겠죠. 에너지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엔트로피, 그 연력학 제1법칙.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너무나 당연한데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해요? 고온에서 저온이에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알아요. 근데 반대로 왜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인가? 이거를 이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는 경우는 뭐 나도 잘 모르지만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만약 저온에서 고온으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총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은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온에서 고온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가능은 해요. 맞잖아. 고온으로 저온으로 가든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든 어쨌든 가능해. 그러니까 1법칙으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간다는 걸 설명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맞는 것 뿐이지 말은 되는 거예요. 아직 그런 의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그거 있죠. 그 2번 문제를 틀린 사람은 이해가 되긴 돼요. 왜냐? 이건 너무 헷갈린데. 2번이 답이잖아요.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흐르는 것은 연력학 제1법칙을 위배하지는 않습니다. 이 법칙을 외우는. 그러니까 2법칙을 어길 수는 있어요. 근데 1법칙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든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든 상관없이 총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위배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본문을 보셔서 2문단 1865년 클라우디우스는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엔트로피라는 새로운 물리량을 제안을 했어요. 그가잖아요. 엔트로피는 엔트로피 네모하시고 엔트로피를 S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S는 이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현대의 개념으로 나타나면 밑줄 어떤 개의 열의 양을 절대 온도 T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열의 양을 Q라고 두고요. 온도를 T라고 두는 거죠. S는 T분의 Q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 개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고립된 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저쪽에 문을 닫아놨죠? 환풍기를 꺼놨어요. 여기가 하나의 개예요. 여기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막 열심히 막 뭐 놀기도 하고 막 얘기도 하고 그러게 바로 뭐예요?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서 소리라는 게 나오고 열이라는 게 발산되고 뭐 침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에너지가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본다면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본다면 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고립된 개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뿐이지 이 총 에너지의 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엔트로피는 조금 달라요. 엔트로피는 언제나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 돼 있죠?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림 1과 같이 온도가 고온 T1인 물체로 이루어진 개 1번, 저온 T2,
물체로 이루어진 개 2를 접촉시켰을 때 자발적으로 이동한 열의 양을 Q라고 합시다. 개 1에서 열이 Q만큼 빠져나갔으므로 개 1의 엔트로피 변화는 마이너스 T1분의 Q죠. 이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Q 열이 이동을 했으니까 빠져나갔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 2의 엔트로피 변화는 개 2의 Q만큼의 열이 들어왔으므로 T2분의 Q가 됩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열 이동에 따른 두 물체 전체의 엔트로피 변화는 T1분의 마이너스 Q와 T2분의 Q를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T1이 T2보다 크죠? 왜냐면 T1이 원래 뭐였으니까? 고온이었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얘가 고온이고 얘가 저온이었으니까 여기서 T가 뭐예요? 절대 온도 아닙니까? 절대 온도가 당연히 T1이 높았겠죠. 그리고 T2가 낮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 Q, 열 변화량, 열은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Q고 여기는 Q인데 T1이 T2보다 크단 말이야. 분모가 크면 이 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죠? 자, 그럼 여기는 무조건 음수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고 뭔가가 있을 텐데 요 부분하고 여기는 무조건 양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양수에 뭐가 있을 텐데 이 절대값을 보면은 당연히 이쪽이 크단 말이에요. 음수와 양수 중에서 이 절대값이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는 얘가 분모가 더 컸기 때문인 거죠. 분모가 컸기 때문에 수가 작으면 결국 이 두 개를 더했을 때는 무조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즉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이며 이것은 자발적인 과정입니다. 이를 확장할 거예요. 확장을 하면 여기 이제 두 개의 개를 붙여놨다. 여기서 끝났지만 크게 보면 밑줄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S는 무조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거는 고정 불변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령 수조에 잉크 방울을 떨구면 잉크가 물속에서 퍼져나가는 현상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뭐 이건 누구나 알잖아. 보기만 하면. 이는 자발적인 현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곳에 집중된 열이나 물질이 전체적으로 퍼지는 현상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그 다음에도 이거 중요해요. 밑줄 결국 엔트로피 증가는 무질서한 정도가 커지는 현상. 자, 무질서도의 증가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질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 속에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여기 있다고 막 말을 해. 막 나가잖아. 그럼 여기에 이렇게 차있던 애가 막 퍼져나가니까 질서가 없는 거죠. 무질서. 그거가 증가하는 겁니다. 물질의 상이 변하는 상변화 과정을 통해서 물질 자체의 엔트로피는 변화하는데 상변화라는 것은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물론 뭐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 이것도 상변화죠. 일정한 온도와 압력 상태에서 여기를 잘 봤어야 되는 거죠. 밑줄. 물질의 엔트로피는 액체일 때가 고체일 때보다 큽니다. 액체가 고체보다 크다고 이런 것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고체보다 액체가 큽니다. 이게 엔트로피가 커요. 그런데 물이 어느 점 아래에서 어느 현상은 개와 외개, 그러니까 개 바깥이 외개죠. 합친 전체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물질이 얼어서 액체가 고체로 변했어요. 그럼 분자나 원자의 운동이 제한되어
무질서한 정도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그 물질 자체의 엔트로피는 감소하는 거예요. 아, 그럼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항상 증가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 잘못됐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물질 밖으로 열을 방출하게 돼요. 물질 외부의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물질과 외부의 엔트로피 변화의 총합은 양수가 되어서 결국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인 것이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음 자체로는 엔트로피가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얼음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까지 하나의 개로 본다면 그럼 얼음에서 빠져나가는 에너지 때문에 엔트로피는 결론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스러워. 이제 뭐가요? 너무 안 맞아요. 국어야 이거는. 3번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3번 문제가 그래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넷, 5명이 틀렸네요. 지금 나는 5명 아니에요? 나는 애를 쓴다고 썼어요. 아, 여기 있는 사람, 어이구, 이거 신기한데? 여기 있는 사람들만 틀렸어. 우와. 안 온 사람 2명은 맞았네. 우와, 와, 신기하다. 자, 그럼 안 온 학생들은 안 봐도 되겠어요. 네, 스킵하세요. 자, 일단은 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보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X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절대 온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냥 온도가 상승하는 거고요. Y축은 기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이 온도와 기압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같은 기압에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고체에서 액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고체와 액체를 나누는 선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상선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를 들면 기압이 0일 때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기압이 0일 때 절대 온도가 약 100이면 그때부터는 액체가 된다. 기압이 뭐 50일 때 절대 온도가 뭐 한 125? 그럼 이 정도면 그때부터 액체가 된다. 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선도에 기울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울기가 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박스의 4번째 줄 이때로 시작하는 부분 밑줄 할게요. 이때 선의 기울기는 상변화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를 그때의 부피 변화 값으로 나눈 것임이 밝혀져 있대요. 자, 일단 밝혀져 있으니까 밝혀졌으면 그냥 쓰면 돼. 그래서 봐봐. 기울기라는 게 있는데요. 기울기라는 것은 부피 변화 값으로 나눴다니까 이게 분모가 되겠죠? 자, 부피 변화 값. 그 다음에 이거를 분자를 뭐로 주는 거예요? 엔트로피 변화량이래요. 네, 엔트로피 변화량.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 부피 변화 값을 부피는 이제 V를 쓰더라고요. V를 쓰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 변화는 S라고 하면 V분의 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 변화 값 분의 엔트로피 변화량 이게 기울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또 중요한 거에 나왔어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물의 단위 질량당 부피는 얼음의 단위 질량당 부피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물의 부피는 얼음보다 작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얼음이 부피가 더 커지는 건 알죠? 그래서 가득 채운 이 생수병을 얼리면 어떻게 돼요? 막 터져 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상식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에탄올과 같은 대부분의 물질은 액체상으로 존재할 때의 부피가 고체상으로 존재할 때의 부피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은 좀 특이한 경우고 에탄올과 같이 다른 애들은 그냥 고체가 더 작은 거죠. 그래서 고체가 액체보다 작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B와 달리 같은 기압에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상변할 때 물질 자체의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라고 돼 있어요. 봐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무슨 말을 봤냐면 엔트로피는 액체 상태가 더 크다라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기 2번에 기압에서 같은 기압에서 온도가 올라가죠. 그럼 고체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액체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변을 하고 있죠. 그럼 물질 자체의 무질서다라는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엔트로피는 액체가 더 높다고요. 그러니까 A든 B든 둘 다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2번은 틀린 거예요. 왜냐면 A와 B와 둘 다니까. 여기는 A는 B와 달리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보기 3번. A와 달리 B의 기울기가 음의 값을 갖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A는 우상향입니다. 양의 그래프죠. B는 우하향입니다. 음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뭐 기울기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는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기울기라는 것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도라고 생각하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10분을 갔을 때 10km를 갔다. 그럼 여기죠. 20을 갔을 때 20km를 갔다. 30분일 때 30km를 갔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기울기가 곡선이 아닌 직선이란 얘기는 뭐예요? 요 값에서 요 값을 나눈 값이 1이죠. 여기도 1이죠. 여기도 1이에요. 즉 이 말은 나눈 값이 다 일정할 때 기울기가 직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곡선이면 이 나눈 값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10분 갔을 때 10km, 20분 갔을 때 20km, 30분 갔을 때 30km면 직선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10 나누기 10은 1, 20 나누기 20은 1. 다 기울기가 이 점이 다 값이 같을 때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요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제 갈 텐데요. 자. 왜 양의 그래프와 음의 그래프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아까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부피 변화 값의 엔트로피 변화량이에요. 엔트로피는 고체에서 액체로 가면서 무조건 증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은 뭐예요?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커지는 거지 줄어들지는 않으니까 위쪽은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부피 변화 값을 보시면 고체에서 액체로 갈수록 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피가 작아지죠. 얼음에서 물 쪽으로 갈수록, 다시 말하면 고체에서 액체로 갈수록 부피는 작아진다고. 그러면 부피 변화값은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밑에는 음수고 위에는 양수니까 기울기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물이에요. A가 에탄올 같은 다른 물질이고요. 그래서 B가 물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는 3번을 설명하려다가 지금 일로 왔는데 어쨌든 3번은 기울기는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렸고 일단은 보류 이제 5번으로 갑니다. 4번으로 갑니다. 4번.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내가 4번을 고른 학생들은 이해는 돼요. 왜 4번을 골랐는지 느낌이 있는데 B의 물질 B가 고체로 존재할 때 온도가 더 높은 대기로부터 고온이죠? 물질 B로 열이 이동한다면 그럼 아무래도 더 높으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온다는 얘기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오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법칙이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는 게 설명이 안 돼서 이 법칙이 나온 거예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것 자체는 1법칙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이동을 해도 결국 총량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연력학 1법칙이기 때문에 왜 저게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시 1법칙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데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내가 볼 때 문제가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이런 문제는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온에서 고온이 설명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1법칙에서도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거 가능함. 결국 총합은 같음.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4번은 되고요. 5번이 좀 어렵습니다. 5번이 답이긴 한데 아니 보기 5번이에요. 보기 5번. 자, B의 고체와 액체를 구분할 때 직선인 것은 아까 이거 설명했던 거 있죠? 직선. 직선은 모든 부분의 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분모와 분자 10분의 10, 20분의 20이 결과값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선상의 모든 점에서라는 게 결국 뭐랑 같은 말이에요? 직선상의 모든 점이라는 게 뭐랑 같은 말이죠? 상의 직선상의 모든 점에서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울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선상의 모든 점이 결국 기울기거든요. 기울기입니다. 이 기울기는 상변화에 따른 열 출입량을 부피 변화와 온도의 곱으로 나눈 값이 모두가 다. 야, 여기서 선생님 나도 솔직히 약간 뇌정이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진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차근차근 갑시다. 기울기는 부피 변화 값의 엔트로피 변화량입니다. 근데 엔트로피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였죠? 온도 분의 열. 이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넣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요거는 V분의 T분의 Q를 넣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온도 분의 열 출입량. 이게 엔트로피 변화량이니까 이걸 넣어. 그대로 넣어. 그러면 V는 1분의 V랑 마찬가지니까 니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요거 알지? 알지? 아, 그 뭐라고 하던데 거를? 번분수? 뭐든 그렇게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요쪽에 어디로 들어가요? 그렇죠. 분모로 들어가죠. 그래서 T, V 분의 Q.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말 상변에 따른 열 출입량. 요게 열 출입량 아닙니까? 열 출입량을 부피 변화와 온도의 곱. 부피 변화와 온도의 곱. 이거죠? 이걸로 나눈 값이 모두 같다. 모두 같으니까 기울기가 직선이죠.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그럼 3번에 보기 3번이 틀린 건 뭐예요? 아, 그거는 본문을 좀 보고 설명드릴게요. 아직 안 하시고. 네, 그 본문을 봐야지 이게 나오는데 231쪽으로 가세요. 자, 231쪽에 맨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1877년 볼츠만 요거 바로 하세요. 볼츠만은 열의 양을 온도로 나눈 값인 엔트로피가 분자나 원자와 같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니까 미시적인 관점은 좀 작은 거죠. 분자 원자 작으니까 그런 작은 관점에서 뭘 의미하냐면 볼츠만에 따르면 밑줄 미시적 엔트로피는 자 이렇게 말하면 밑줄하세요. 이게 이제 뭐냐? 어떤 게 분자나 원자가 취하는 미시적인 상태의 경우의 수, 경우의 수라는 거야. 구체적으로는 그 상태의 경우의 수의 로그를 취한 거. 아 갑자기 힘들어졌는데.
로그를 취한 값에 비례한다? 여기서 좌절하면 안 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그런가 보다. 볼츠만은 그가 정의한 엔트로피야. 클라우지스의 엔트로피 단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볼츠만 상수를 비례상으로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밑줄 미시적인 상태의 경우의 수가 증가하면 엔트로피가 커진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국어는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 다시 말하면 미시적 경우의 수 이게 많다는 얘기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수조의 물에 잉크방울을 떨구면 잉크가 퍼져나가는 예를 생각해보자. 조그만 잉크방울 속에 잉크를 구성하는 분자가 몰려있는 경우의 수. 넓은 물통에 골고루 퍼지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엄밀하게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전자의 경우, 다시 말하면 잉크 한 방울일 때 경우의 수가 훨씬 더 작겠죠. 아니, 크기가 다르니까 이 분자 하나가 어디에 있을까?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작을 때가 더 적겠죠. 따라서 잉크 분자가 조그만 방울로 몰려있을 때 엔트로피가 낮아요. 이처럼 밑줄 경우의 수가 많아져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현상은 자발적인 과정이며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거 증가한다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미시적 경우의 수가 늘어나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 미시적 엔트로피 있죠? 이거 예전에 수능특강에 나왔었어요. 그걸 좀 이렇게 바꿔서 또 이렇게 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연계되기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엔트로피 이거 있죠? 문제가 좋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진 않아요. 어차피 50% 간접 연계이기 때문에 똑같이는 안 나오는데 요런 개념들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과에도 이런 거 배워요? 문과에서요? 이과 애들이. 물론 내가 이과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뭐 배우지 않을까? 뒤에 이과 있잖아. 재미없게. 아 그렇구나. 배워? 오 배웠어요? 오. 그래서 완전 지금 별걸 아니야. 야 이과 부럽다. 그래서 성적이 이래요 지금? 우와. 아 우와. 부럽다. 진짜 뭘 부러워? 세계 세개 틀렸는데. 아 뭐야? 놀라운 표현이야. 그런데 점수가 이렇다고. 근데 배운다는 게 신기하다. 신경할 거 아니야. 뭐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는 이거가 유리한 면이 있긴 있어요.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면 금방 풀 수 있을걸? 그니까요. 근데 약간 얼핏 살펴보면 더 위험한 거. 뭐 억울하면 이과 하든가. 이제서요? 뭐 어쩔 수 없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3번에 보기 3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A와 달리 B가 기울기가 음의 값을 갖는 것은 사실 음의 값이랑 관계는 없어요. 아까 기울기는 왜 다른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3번은 틀린 거긴 한데 어떤 개가 취할 수 있는 미시적인 상태의 경우의 수가 고체일 때보다 액체일 때가 작다는 얘기는 미시적인 상태의 경우의 수가 많으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체의 경우의 수가 더 작죠. 그쵸. 네, 그쵸? 액체일 때가 경우의 수가 더 높죠. 그렇죠. 엔트로피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기울기와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3번은 앞에서도 틀렸고 뒤에서도 틀렸어요. 그래서 3번은 답이 아니에요. 뭔 소리야. 아니, 지연아. 엔트로피는 액체가 더 크다고. 그럼 엔트로피가 크다는 얘기는 경우의 수가 많다고. 그럼 고체는 경우의 수가 적고 액체는 경우의 수가 많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3번은 잘못했잖아요. 고체일 때보다 액체일 때 작아진다면 거꾸로 얘기했잖아. 액체가 더 크니까. 나는 왜 B가 물의 상성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아니 부피가 값이 그래, 네. 얼음보다 물이 더 적죠. 작다니까. 네, 변화값이 작아진다는 것은 음수란 얘기잖아. 그쵸. 근데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야, 음수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기울기. 감사합니다. 내가 가르치고는 있지만 나도 뭐 알고 가르치냐.
그냥 나와 있는 말만 갖다 껴 맞춘 거야. 그냥 나도 뭐 진짜로는 몰라. 말만 갖다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국어는 그것만 알면 돼. 갖다 껴 맞추기만 하면 돼. 근데 갖다 끼워 맞추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아, 나 진짜. 이번에는 남은 단을 통해서 나머지 문제도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단에 맥스웰의 도깨비 실험인데요. 왜 이런 쓸데없는 실험을 해서 여러분들 괴롭히는지. 자, 보세요. 남은 단에 사고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험한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실험이라는 거예요. 맥스웰의 도깨비 실험입니다. 그 내용 다음부터 읽을게요. 맥스웰의 도깨비 실험은 영국의 물리학자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1871년 한 사고 실험으로 연력학체 2법칙에 유의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실험입니다. 연력학체 2법칙에 의하면 서로 접촉해 있고 외부로부터는 고립되어 있으며 같은 온도를 가는 두 물체가 자발적으로 서로 다른 온도를 갖게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 근데 다시 말해 밑줄. 연력학체 2법칙에 의하면 고립계의 엔트로피를 결코 감소하지 않습니다. 왜요? 네? 그러니까 왜요? 이거 왜요? 아니 왜요? 아니 엔트로피는 절대 감소할 수가 없죠.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거 네. 그냥 그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랑 다른 얘기로 지금 이제 밑에 이 그림이 있잖아요. 그 도깨비가요. 자, 양쪽은 지금 같아요. 네. A랑 B는 같은데 같은 것들 중에서도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00점 받은 애랑 0점 받은 애가 있으면 평균이 50이에요. 60점 받은 애랑 4점 받은 애가 있으면 평균이 50이에요. 평균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100점짜리를 이쪽으로 옮기고 40점짜리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은 점수가 평균이 높아지는 거고 이쪽 평균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립되어 있다고 봤을 때 도깨비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100점짜리가 이제 지나다니다가 문 옆에 왔어요. 그럼 거기서 야! 해서 여기 늦는 거야. 아니 도깨비가 힘들거잖아. 100점짜리 일로 와! 하고 딱 문을 닫아버려. 그냥 여기 또 40점짜리가 걸어다니다가 문 옆에 딱 와가지고 40점 일로 와! 딱 해가지고 이쪽에 점수가 높은 애를 만들고 이쪽에 점수가 낮은 애를 만들어버린 거야. 방 두 개. 일부러요? 도깨비가 나쁜 놈이라서. 이게 힘들고 준다고 평균을 맞추기 싫은 거야. 그래서 시험을 봐. 네. 그럼 당연히 이쪽 방이 더 공부를 잘하겠지. 그래요. 그 얘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이지. 양쪽이 일단은 같아요. 동일한 온도인데 네. 그 중에서도 조금 속도가 빠른 애가 있고 느린 애가 있어서 결국 평균이 같았는데 네. 이 도깨비라는 놈이 문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좀 빠른 놈 이쪽! 느린 놈 이쪽! 해가지고 빠른 놈끼리 모아놓고 느린 놈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느려진다는 얘기는 온도가 낮아지는 거. 빨라진다는 거는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가 있나 실제로?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도깨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연력학체 2법칙을 어긴 거죠. 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도깨비가 실제 있지는 않지만 그냥 있다고 가정을 하면 풀고 져서 그런 거네. 연력학 제2법칙을 어긴 사례가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나 연력학 제1법칙을 어긴 건 아니에요. 그쵸. 네. 총합은 같으니까. 그렇게 치면 어떤 도깨비가 이제 중력을 거스르요. 그러면 이제 중력을 오는 거예요. 이거. 중력을 거스르는 것까지는 내가 모르겠고요. 여기는 중력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그걸 빼야 되고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을 어겼으니까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명할 때 야 도깨비가 어디 있어? 하고 그걸 넘어갈 수는 없잖아. 설명을 해야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간단 말이야.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있는데 거북이랑 달리기를 해요. 근데 거북이가 느리니까 배를 내려서 거북이를 여기다 이제 놔요. 사람이 이제 달리기를 합니다. 그러면 봐요. 얘가 여기까지 도달할 때의 어떤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만큼 얘는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만큼 갔겠죠? 느려도? 그럼 여기서 다시 얘가 이만큼 가요. 그럼 얘는 또 뭐 이만큼 갔겠죠? 그럼 또 여기서 또 가요. 그럼 또 이만큼 갔겠죠? 또 가요? 이만큼? 가요? 이만큼 하면 결국? 아니
거북이는 아니 거북이를 아니 사람은 거북이를 넘길 수가 없는 거야. 왜요? 계속 왜냐면 가는 만큼 계속 가니까 왜 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하라고 아,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냐는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설명해보시오 그랬더니 그런 경우가 어딨어? 거북이가 되게 삶이 어딨냐? 이런 건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사람은 거북이 이길 수 없다. 가정을 안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더 빠르잖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니 근데 결국 시간으로 생각해. 증명을 했던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 이런 거가 이제 어떤 뭐랄까 이런 비슷한 건데 이제 당연히 수학자들은 설명을 했는데 내가 모르는 것 뿐이지. 설명했잖아. 시간이라는 거는 좀. 네, 뭐 그런 거고 총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이 사람을 쐈잖아요. 총알이 날아갈 때 절대 저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해요. 왜냐면 쐈을 때 거리가 있죠. 일단 반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여기서 또 반까지 갈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여기서 또 반까지 갈 거 아니에요. 사람도 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아 사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총알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람 네, 반에 하면 계속 반에 도달을 못한다. 그래서 총총총총총 나가나? 그게 성공.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설명하는 걸 보겠습니다. 맥스웰의 사고 실험은 세 번째 문단이에요. 맥스웰의 사고 실험은 출판된 이래 물리학자의 골칫거리였어요.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맥스웰은 옳은가? 그가 기술한 도깨비가 연력학 제2법칙 실력을 깰 수 있는가? 몇몇 물리학자들은 심도 있는 분석 끝에 연력학 제2법칙을 깨지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왜요? 밑줄. 물리학자들 분석의 핵심은 도깨비가 분자를 분류하면서 감소하는 엔트로피보다 더 많은 엔트로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문을 열 때 에너지 쓰지 않습니까? 그럼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 엔트로피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엔트로피는 줄어드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 얘기예요. 문 열 때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그렇죠? 그럼 그러면은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 거구나. 그렇죠. 아.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는 얘기는 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은 얘가 이렇게 얍삽한 짓을 해가지고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을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방을 만들기 위해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결국 도깨비까지 포함한 고립계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도깨비가 A, B 방에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지만 그 포함하면 밖에 있어도 증거인데. 그것까지 포함한 게 하나의 개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그것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에너지 제1법칙은 안 깨지는 거네요. 그건 안 바뀌죠. 네. 연력학의 1법칙은 안 바뀌지만 2법칙은 그러니까 2법칙도 안 깨지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 맥스웰의 사고 실험은 물리학의 2법칙을 어기는 건 아니구나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저 풀 때 이거 도깨비는 바깥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도깨비 자 지금 맥스웰은 이 빗금친 부분만 고립된 개라고 봤어요. 네.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물리학자들이 이게 고립된 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부분이 보이는 거지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얘가 힘을 썼기 때문에 엔트로피를 증가. 그래서 고립된 개에서는 연력학체 2법칙은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쳐버려. 제 이복식이 뭐더라? 저 고온에서 저온으로. 아니 이 법칙은 엔트로피가 증가.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그렇죠. 고온에서 저온. 아니 근데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요거죠. 그거는 지금 네가 말하는 요거죠. 요거. 에너지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니까 요렇게 했을 때 결국 양수가 나오니까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요게 제 2 법칙. 이거 위배되지 않는. 그렇죠. 자, 10초만 주세요. 네.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게 뭐라 그러는지 질서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 분자와 원자가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엔트로피가 움직이는 거죠. 뭐 그렇게도 볼 수 여기 있죠. 이동을 안 하는 예, 뭐
정확하게 이과가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은 출렁출렁한데 얼음이 되면 굳어 있잖아요. 그러면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감소하는 방향처럼 보이죠. 다만 열이 방출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엔트로피는 증가한 겁니다. 아 까리까리. 아, 너무 어렵다. 어려워요. 나는 안 까리까리인데? 까리까리씨야? 아리까리한 거 아니야? 아리까리? 우리께로 봤기 때문에 에너지 방출 자체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하는. 어렵구나. 아니 그래서 결론이 뭔데? 엔트로피가 증가했다고.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미래되지 않는 물리학자들이 봤을 때는. 원래 증가하는데 얘도 그래서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안 위배했다고요? 이거 왜 알아야 돼? 문제 나오니까 알아요. 아니 나올 것 같아 왠지. 요거는 괜찮아요. 이런 개념은 괜찮아요. 간접 연계 괜찮아요. 나올 것 같아. 나. 네. 아, 이게 대신에 하나 킬러. 그리고 내신으로도 괜찮아요. 네, 독서가 시험범위 나온다면 이거는 낼만하고요. 기타는 낼만하고. 내려 적대야. 이 사람 피아노 너무 싫어요. 그래도 독서 세 개를 기타, 이거, 홀 효과 내면은 못 맞추는 거 아니야? 마지막 뭐라고 한 거예요? 흐름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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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있는데요. 세요. 맨 앞에 나오는 이거 그거 이거 이제 뭐? 막 Z판 거 네. 밑에서 수직으로 돼가지고 MRI 나오는 맨 거. 앞에 그거 적용학습에 적용학습? 아니야. 개념학습? 개념학습. 아. 그거 아닐 거야. FMRI는 그걸걸? 맞아요. 범죄자 범죄자. FMRI 맞아. 그러면 이제 다음 좀 읽어볼게요. 우리가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아까 그랬죠? 감소하는 엔트로피보다 더 많은 엔트로피가 안 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봅시다. 그래서 4번 문제를 보시면 디귿 부분에 그게 나와 있죠. 도깨비에 의한 엔트로피 증가량이 기체가 분류됨으로써 감소되는 기체의 엔트로피 감소량에 비해 더 작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네. 네, 이 기체가 분류됨으로써 감소되는 이 기체 엔트로피 감소량보다 증가량이 더 커요.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거예요. 선생님 이거 틀렸는데 2번이라 했거든요. 알아.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있죠. 있는 사고 거죠. 실험은 가능합니다. 네. 제일 쉬운 것 같은데. 네, 니은이 그래 들어가면 안 되고요. 디귿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감소량에 비해 더 도깨비에 의한 엔트로피 증가량이 감소량보다 큽니다. 크다는 거죠? 네, 크다로 해야 적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면 도깨비 행위로 말미암아 제 연력학 1법칙에 위배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고립계로 본다면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요, 총합은 언제나 일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아우, 오래 걸렸어요, 진짜. 아니 그냥 그 마지막으로 확인 한번 하고 예. 그래서 이 도깨비의 엔트로피 증가는 기체가 분류됨으로써 감소량이 더 큰 거는 도깨비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도깨비가 이렇게 해서 네. 맞아. 도깨비가 나쁜 놈이에요. 네. 도깨비가 심술 이런 걸 해가. 아니야, 도깨비가 나쁜 게 아니라 맥스웰이 나쁜 거지. 엑셀이 심술 가서 도깨비한테 조종을 먹었어. 자, 1번을 좀 설명해드리면 적절한 거예요. 가는 나와 달리 실제 현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의 출현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에서는 사고 실험이기 때문에 실제 현상을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보기 2번을 고른 사람이 이제 2명이 있었습니다. 나는 가에 설명된 개념 중 하나를 점검하여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아니에요.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오류는 없어요. 그래서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툭 던졌더니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아니야 이거 설명해야 돼 뭐 미치겠어 이러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없었어요. 연력학 제2법칙은 위배되지 않았습니다. 홀류가보다
한 3배 어려운 것 같아. 꿀육과는 혼자서 이해할 수 있었는데. 난 못해. 자, 주제 통합 3번은 선생님도 정말 힘들었어.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한참 풀었어 진짜. 음악을 해놨어야 알았어. 근데 이건 찍어서 더 많이 아, 맞아. 난 장상도 막 단상도 이거는 대충 아는데. 어쨌든 쉬었다 합시다. 진짜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슬퍼 25%